분들은 다 국사 어떻게 좋아하시나요? 이제서야 좋아해요. 아, 이제서야. 나는 왜 이렇게 국사를 잘 못했을까? 국사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웠죠. 네, 어려웠어요. 국사 진짜 방대하고 저희 때는 사실 이제 국사가 말씀해 주셨던 건 굉장히 어렵고 어려웠죠. 선택하는 사람들도 근데 저는 이제 7차 교육과정도 했었으니까 국사 선택 잘 안 했고 어려우니까 그랬던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과목이었는데 요새는 그나마 그래도 학생들에게 다행인 게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45점인가요? 40점인가요? 그만 넘으면 45점인 것 같아요. 넘으면 이제 1등급. 을 받아서 뭐 그냥 만점인 점수랑 똑같이 되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쉬워지지만 그래도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한국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같이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고 잘 공부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뭐 두 분 다 한국사가 어려웠다고 했지만 잘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못했어요. 그래요? 점수 실제로 낮았어요? 네, 저는 거의 한국사 때문에 서울대 못 갔어요. 저희 때는 국사. 그죠, 국사. 저희 때는 그 6차 교육과정이었고. 맞아요, 국사였죠. 뭐 국사, 윤리, 한국지리, 일반사회는 4과목은 공통, 필수였고, 한 과목 선택. 사탐 같은 경우는 5과목을 공부했죠. 그 다음에 그 5과목 중에서 선택이 가장 점수 비중이 높긴 했고. 제 가장 큰 패착은 패인이라고 해야겠네요. 네. 저의 가장 큰 패인은 국사에 재미를 붙이는데 실패해서. 만약에 지금처럼 재미를 붙였다면, 그러면 굉장히 잘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그러니까 뭐 공부를 시험을 통해서 공부를 하진 않겠지만, 어떻게 좀 재미를 느끼게 됐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양 있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는 다 역사 속에 있는 어떤 연도나 중요한 사건들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 역사에서 많이 배우니까 그죠? 역사가 반복되기도 맞아요. 하고. 너무 기본적으로 다들 쉽게 얘기하는. 내가 이 친구랑 얘기를 할 때도 너무 당연한 듯이 거론을 하는 역사 속의 사건들을 나는 모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의열단이 어땠고 그런 얘기를 평소에 의열단 얘기를 하세요? 아니 저는 영화를 좋아하니까 다른 뭐 암살이라는 영화가 나오면 거기 뭐 김원봉 선생님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막 또 우리끼리도 뭐 무슨 우리 후배 중에 그 태학이라는 친구 있잖아. 그럼 아이고 공부 잘하겠네 이런 얘기 하잖아. 고구려시대에 있었던 그런 그렇죠. 교육기관 태학. 그런 얘기들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통하고 하니까 너무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니까 국사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나? 라고 하는데 국사에 관련된 어떤 컨텐츠들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점점 더 재미를 붙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좀 정보를 습득했어요? 특별히 정보를 습득을 했다라는 느낌보다도 글쎄요, 제가 만약에 드라마나 이런 걸 많이 보는 타입이었다면 드라마나 어떤 영화를 통해서 스토리 형식으로 정보를 습득했다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차피 각색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중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팩트가 아닌 게 되게 많죠. 그리고 저 스스로가 TV를 잘 안 보는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보를 얻진 않았고 정보를 얻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대화를 통해서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서. 근데 이건 이제 수능 본 이후에 그쵸, 성인이 되고 나서의 경험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또 S는 어떻게 국사 이게 점수는 잘 나왔죠? 점수는 잘 나왔어요. 점수는 뭐 저는 그러니까 뭐 서울대 갔죠. 고등학교 때 뭐 사탐 때문에 고생한 적은 사실 없는데 그 사실 없다고 했어요. 나도 맞아요. 손사탐의 덕을 본 이후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뭐 사탐 점수가 뭐 크게 떨어진 적도 없고 수능도 잘 나왔는데 사탐은 국사도 잘 나왔죠. 잘 나왔는데 역시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굉장히 힘들었던 거는 그 무수한 연도 외우기. 네, 맞아요. 그 연도의 그 사건을 결합 매칭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암기량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국사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냥 암기 위주로? 근데 저는 진짜 단순무식하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주요 연도, 주요 사건을 세기별 혹은 뭐 현대사, 근현대사로 오면은 그 10년 안에서도 무수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뭐 순서대로 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혹시나 뭐 연도가 뭐 1887년이고 뭐 84년이고 85년이고 이런 건 하나하나 다 못 외울지라도 뭐 그 비슷한 1, 2년 사이의 시기에 선후 관계는 외우려고 당연히 했죠. 옛날에 고대사나 이런 건 되게 세기 단위로 돼 있잖아요. 뭐 4세기, 맞아요. 5세기. 그 정도는 또 당연히 선후 관계는 외워야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뭐 어떤 큰 판세? 그 나라들 간의 관계에서 판세? 누가 손을 잡고 뭐 이런 거는
그죠. 뭐 당연하게 이제 약자들이 손을 잡는 거고 그쵸. 강자가 있으면 뭐 그런 식으로 당연한 원리를 좀 적용해서 외우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너무 암기 필요하긴 하죠. 단순 암기가 많이 필요했던 거라서 그쵸. 아직 지금도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사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암기도 무조건 진짜 중요하긴 한데 암기보다도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K가 얘기했던 현대시 공부랑 비슷한데 저는 공감을 좀 국사 공부에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공부했던 팁을 약간 말씀드리면 사건을 그냥 활자 그대로만 외우지 말고 하나의 그 사건 속에 내가 주인공이 돼보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 사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이제 발발시키게 된 계기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사건이 이제 어떻게 전개됐는지 얘기가 나올 거고 그 사건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그냥 연도별로 그냥 이 사건은 어땠다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의 영향은 어떤 경과가 있었으며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좀 내가 그 사건 속 주인공이 돼서 얘기를 좀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좋아요. 갑신정변 아시죠? 네. 네. 우리가 3일천하. 네, 우리가 김옥균이 돼보는 겁니다. 나는 김옥균. 여기는 박영효. 여기는 뭐 서광범. 여긴 또 홍영식. 여긴 또 서재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갑신정변 하면 일단 먼저 떠오르는 것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신정변 하면 뭐였죠? 3일천하죠, 뭐. 그냥 3일천하. 저도 3일 만에 끝났다. 네. 그리고 김옥균이 그 외세의 힘을 얻어서 그 정변, 변혁을 꾀했다. 네네네. 그리고 3일 만에 끝났다. 일단 우리는 굉장히 나이가 그 당시에 어렸던, 뭐 지금보다도 더 어렸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외세에 이렇게 휩쓸리는 거 보면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분기탱천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왕이 막 이렇게 왕 옆에서 그 밀시일가 외척들이 이렇게 좀 세도 정치는 아니지만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정치를 펼쳐나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어때? 배운 사람들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화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옥균, 개화 이 연결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내가 김옥균이 돼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배워왔어. 놀라운 조건. 나 김옥균 나 일본에서 공부했어. 감정이. 나 일본에서 공부했고 서재필 같이 일본에서 공부했어. 생중문물 배워왔단 말이야. 이거를 이 조선에다가 뿌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화파에는 뭐가 있죠? 온건개화파와 김홍집을 중심으로 한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가 있는데 우리는 혈기 어린 청년이야. 온건할까 급진할까? 급진이겠죠? 급진합니다. 나이가 젊으니까 피가 끓는다. 여기 분기탱천한 거야. 가자! 이렇게 하는 거고. 뭐 홍집이 형, 뭐 윤식이 형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된다. 개혁을 온건하게 하면 안 되고 갈아엎어야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모여가지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카페 같은 데서 뭐 카페는 아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경성 카페 같은 데 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모군란이 뭐죠? 그 굴량미에다가 잡스러운 것들 섞어가지고 군인들이 분기탱천을 했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밀씨 일가가 내쫓기게 되고 대원군이 들어서게 됩니다. 대원군이 들어서게 되니까 당연히 밀씨 일가는 어디로 도망갈까요? 청나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럼 이제 외척들이 당연히 청나라에 가가지고 우리 좀 이렇게 데리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때 그러면 청나라가 당연히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청나라가 쳐들어오면서 대원군을 끌어내리고 다시 밀씨 일가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럼 밀씨 일가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당연히 청나라의 등을 업었기 때문에 청나라에 대한 사대를 주장을 하겠죠? 우리 어때요? 기분? 안 좋죠. 그렇죠. 우리 김옥균, 우리 또 박영효, 어때? 홍영지 어때요? 안 좋죠? 기분 나쁘죠. 네. 이 청나라 세력 끌어내려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끼리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쵸. 누굴 데려오죠? 자pan? 거기서 이제 바로 일본을 데려옵니다. 근데 일본을 데려오기 전에 약간 먼저 사건이 터져요. 1884년에 청불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청불전쟁이 터져요? 우리나라에 있던 청나라 군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청불전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나가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청나라 없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청나라가 없는 지금이 기회다 해가지고 일본에게 우리가 쳐들어가면 같이 우리랑 무력으로 해서 없애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1884년 12월에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을 이제 일으키면 뭐 하죠?
일단 일으켰어. 나 김옥균, 박영효 같이 서재필 다 갔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정부를 꾸려야겠죠? 적부터 죽여야지. 그렇구나. 먼저 죽여야지. 아, 그렇죠. 그래서 민씨 수구 세력들 죽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좀 수구파라고 하죠. 이게 왕권을 이게 복권시키려는 세력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할까요? 개혁 조항을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럼 그 개혁 조항은 어떤 비전을 알려줘야죠. 혁신 비전. 조항이잖아요. 네. 뭐가 있을까? 혁신 조항에 반봉건적인 내용이 많았겠죠. 평등 얘기 나와야죠. 그리고 또 누굴 데려와야 될까요? 누굴 데려와야지 내가 이 세력이 그냥 반역이 아닐까요? 대원군 데려와야죠. 그렇죠. 대원군. 왜냐면은 대원군하고 민실 간 서로 전쟁을 펼쳤기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대원군을 데려와야죠. 근데 내 편이 죽었다? 청부전쟁 펼치던 청나라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제압하러 오죠. 청나라가 가만히 있습니까? 와야죠. 그래서 쳐들어와요. 청나라가. 일본 갑자기 어떻게 하죠? 일본 하면 어떤 느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일본 굉장히 기회적이었어요. 그 당시. 굉장히 기회적이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열광을 될 수 있을까? 청나라가 힘이 세니까 어떻게 해요? 피해요. 잽니다. 배신을 하죠. 그렇게 되니까 김옥균 세력들 믿었던 일본의 배신. 그리고 3일차. 3일 만에 갑신정변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 김옥균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죽겠죠. 죽던가 도망가던가. 김옥균 일본으로 도망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개화 세력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세가 줄어들었겠네요. 그래서 1894년에 갑오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돼서 개혁에 대한 불씨가 확 사그러들게 들게 되고 그 당시에는 개화라는 이름만 꺼내도 잡혀가는 시대였다고 해요. 그런 암흑의 10년. 그리고 나서 청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한번 당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정 간섭을 더 심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더 군대도 많이 갖다 놓고 내정 간섭 더 많이 하고 밀시 일가를 내세워가지고 더 심하게 좀 우리나라를 이제 옥매게 되고 일본은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니네 갑신정변 공사관 우리 불탔어. 물어줘. 한성조약을 우리나라하고 조선하고 이제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나라랑 일본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서로 쳐들어갈 때 말하고 쳐들어가자. 텐진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그냥 아마 교과서에서는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급진개합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14개 개혁조항을 발표했지만 3일 만에 청나라가 들어와서 끝났고 그 이후에 조선과 이제 그 일본은 한성조약을 맺고 이제 청나라와 일본은 텐진조약을 맺었다. 끝!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되게 그렇죠. 본론만 맞아요. 팩트 위주로 본론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정말 간단하게 서술이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그냥 외우지 말고 내가 그 속에 김옥균이 돼보는 거야. 그러네요. 서재필이 돼보는 거고, 우리 박영효가 돼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로 이 국사에서 공부를 할 때 국사 어떤 역사 속에 한국사 속의 주인공이 되어 보면 맞아요. 인지상정대로 생각하면 맞아요. 그들의 행동이 다 이해돼요. 다 이해되는 행동이에요. 그 인과관계로 간다는 거죠. 맞아. 이해되지 않는 인간의 행동 중에 이해되지 않는 행동은 사실 크게 없어요. 크게 없고 이 모든 행동들이 다 인과관계로 펼쳐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는 한성조약 따로 외우고 텐진조약 따로 외우고 보통은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다 망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많아. 내가 그 속에 주인공이 되셔서 한번 좀 그 공부를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그런데 저건 대원칙 상으로는 맞는 말인데 스토리텔링으로. 근데 그 스토리텔링을 사실 내가 역사를 알고 있는 상태니까 저렇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냥 김옥균이 돼봐야지라고 한다고 그게 쭉 이해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현대시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현대시랑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비슷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비슷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은 계속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내가 이 속에서 들어가면은 내가 김옥균이면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마음으로 좀 파고들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시랑은 조금 다른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암기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모군란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펼쳐진 텐진조약이 어떤 건지 알고 있으면은 이제 공감의 정신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근데 암기도 필요합니다, 진짜. 암기 없이 스토리텔링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암기도 하시면서 좀 이제 인과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사건이라는 게 그냥 허투루 일어나는, 그냥 갑자기 떵 하고 일어나는 사건은 없으니까 인과관계를 꼭 살펴보시면 국사 공부에 좀 팁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Y의 오늘 강의 듣고 나니까 국사는 인지상정이다.
사람들이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잘 생각해보면 순리대로 가게 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인간들이 펼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행위의 흔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꼭 살피면서 공부를 하시면 국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과목이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면서 여기서 오늘 스카이 공부방 Y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